안녕하세요. 네, 학과 소개 방송 4년 진행을 맡은 연희입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간단하게 멘토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1호학번 본과 2학년 김건욱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17학번 예과 2학년 박도은입니다. 이 수의학과가 서울에 있는 대학이 모두 가지고 있는 학과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유니크한 과인데 이런 수의학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나 어떤 동기가 무엇인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에 특수동물, 그러니까 뭐 파충류, 조류 뭐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동물병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경험해보고 나는 그런 동물까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특수동물 수의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사실 좀 독특한 케이스인데 제 꿈이 환경운동가예요. 근데 제가 바라보기에 이제 환경 정책이나 뭐 여러 가지 오염되는 상황들이 생태계나 생물들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먼저 동물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진정한 환경운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수의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크게 나누자면 저희 총 6년을 다니게 되는데요. 예과 2년, 그리고 본과 4년을 다녀요. 그래서 예과 동안에는 말 그대로 약간 교양 과목을 수강하고 이때도 나름대로의 수강 조건이 있어요. 학점이나 뭐 어떤 교양을 들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조건들을 지키지 못하면 본과에 진학하지 못하게 됩니다. 본과로 오게 되면은 이제 교양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100% 전공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정말 고등학교처럼 그 학교에서 시간표를 짜줘서 정말 그 시간표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본과 1학년 때는 해부학, 생리학, 발생학, 뭐 조직학 같은 기초 과학 과목들을 좀 많이 배우고 본과 2학년이 돼서는 양리학, 기생충학, 미생물학, 뭐 환경위생학 같은 예방 차원의 과목들을 조금 배워요. 그리고 이제 본과 3학년으로 가면은 나중에 직접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임상 과목들, 뭐 수생생물학 아니면은 임상병리학 같은 과목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대학교만의 특이점인데 원래는 6년 과정이잖아요. 근데 본과 4학년 때 저희는 1년 내내 수업을 듣지 않고 로테이션을 돌아요. 병원이나 다른 랩 같은 데를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쿼터제라고 4년 과정을 3년에 행하기 위해서 한 학기를 두 쿼터로 나눠서 1년에 총 4개 쿼터를 수업을 듣는 쿼터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과 3학년까지 4년 과정에 필요한 모든 과목들을 다 듣게 되고 본과 4학년 때는 이제 병원, 랩 같은 데에 로테이션을 돌면서 이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딱 들었을 때는 6년 과정에 의대 그것과 좀 유사해 보였는데 네. 약간 차이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뭐 교양을 3학년 때부터는 3학년이라 그래도 되나요? 네네. 네, 3학년. 3학년 때부터는 못 듣는 거고 네, 전혀. 그 다음에 본과에 진입한 후에는 아예 정해진 커리큘럼으로만 한다는 점. 네. 그리고 약간 본과 4년 과정을 3년에 집약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4학년 때는 약간 실무 위주로 학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수의대에 가면 포유류 외에 조류, 양서류, 설치류, 파충류, 어류, 갑각류 등등 모든 분류의 생물을 치료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법을 배우나요? 이 본과 3학년 과정 중에 뭐 조류 질병학, 수생생물학 같은 조금 특수동물 쪽의 케이스를 배우는 과목이 있긴 한데 그게 막 엄청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만약에 특수동물에 대해서 뭔가 좀 자기가 관심이 있고 배우고 싶다고 하면은 방학 때 뭐 특수동물 수의사분을 찾아가서 좀 배운다거나 아니면 대학교 졸업 후에 대학원을 가서 조금 뭐 야생동물학 이런 걸 배우거나 아니면 유학을 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지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서울대학교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 벅차는데 수의학과,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학교 생활은 어떤가요? 뭐 이게 약간 답하기 애매하면 약간 서울대 수의학과만의 특별한 문화가 있나요? 본과생은 이제 정말 아까 말했듯이 고등학교처럼 돼 있어요. 원래 대학교 되면은
자기가 시간표를 만들고 그 시간표에 따라서 강의실을 찾아가서 수업을 듣는 건데 본과에 들어오게 되면은 본과 1학년 강의실 이렇게 딱 하나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석도 고등학교처럼 지정 자석이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8시 반에 이제 본과 1학년 강의실을 가서 앉아 있으면 1교시 수업에 어떤 교수님이 들어오시고 수업이 끝나면 나가시고 2교시 수업에 다른 교수님이 들어오시고 이래요. 그러니까 예과까지는 그래도 약간 선택적으로 듣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일반 대학생을 생각하면 되고 네. 본과부터는 이렇게 반도 있고 자석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반이라기보다는 그냥 본과 같은 학번에 강의실. 네, 같은 모든 학번. 학생들이 다 한 반에 들어가는 네. 그럼 서울대 수의학과는 연구 쪽으로 특화되어 있다 이런 말이 있던데 네. 맞나요? 저도 그 고등학교 때 막 찾아봤을 때 각 대학이 뭐 서울대는 연구 쪽, 건국대는 뭐 임상 분야 이렇게 막 특화돼 있다라고 막 찾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특화라는 단어보다는 뭔가 각 대학마다 강점이 있다고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서울대학교는 확실히 연구 쪽으로 조금 강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럼 일반적으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하면 진로가 어떻게 되죠? 정말 다양하죠. 비단 수의사뿐만 아니라 뭐 연구 쪽도 있을 거고요. 뭐 저 같은 경우 아예 다른 쪽 환경운동가를 꿈꾸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꼭 동물과 관련된 어떤 직업이라기보다 뭐 의약품 쪽도 있을 거고, 그냥 동물이나 생명과 관련된 분야면은 어느 직업이든 네,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욱 씨는 네. 뭐 저는 그거 되게 신선했거든요. 약간 우리 학교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그 큰 동물원 수의사가 하고 싶다 네. 이런 거 이게 좀 보편적으로 많이 갖는 그 진로 방향인가요? 동물원 수의사라는 직업을 막 엄청 보편적으로 가지진 않아요. 대부분 제 동기들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강아지, 고양이 치료하는 소동물 수의사를 다 꿈꾸고 있고 아니면은 뭐 연구원 이런 걸 하지 동물원 수의사는 약간 보편적이진 않은 이유가 이제 동물원 수의사는 공무원 시험을 또 따로 봐야 돼요. 동물원 수의사는 공무원으로 해야 돼서 근데 또 수의사가 되기 위한 국가고시도 보고 또 공무원 시험도 봐야 하는 게 조금 인생의 중요한 시험을 여러 번 보는 게 약간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동물원 수의사를 그렇게 꿈꾸는 학생이 보편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제 떠오르는 또 질문인데 동물병원 간호사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분들도 수의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인가요? 그 동물병원에서 일하시는 간호사분들은 수의 테크니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저희 한국에 수의 테크니션 양성 제도가 있어요. 이제 수의 테크니션 시험을 보시고 자격증을 따셔서 이제 테크니션이 되신 거고 수의학과를 졸업하신 건 아니세요. 뭐 전형이 물론 많이 바뀌었겠지만 네. 두 분 어떤 전형으로 입학하셨는지. 제가 조금 지방에 있는 그 고등학교를 나와서 농어촌 전형이라고 서울대학교에서는 기계균등 전형이라고 하는데 그 전형으로 이제 운 좋게 서울대학교에 오게 됐죠. 저는 수시 네, 일반 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럼 입학 정원 중에 수시랑 정시 이렇게 학생 실제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수시가 압도적으로 많죠. 왜냐면은 일단 뽑는 조건 자체가 원래는 100% 수시로 뽑는 거를 이제 전제로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인원이 미달이 되면은 거기서 다시 정시 인원을 뽑는 거거든요. 변동적인 질문인데 정시 컷은 매년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매년도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정시 입결 컷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17학번인 동기한테 물어봤을 때는 재작년에 표준 점수 510점 후반대인 친구들까지 정시로 합격했다고 들었고요. 이제 바로 작년 18학번들 같은 경우에는 13명이 합격했는데 경쟁률은 5.31대 1. 그리고 처음에 최초 이제 정시 컷은 약 380점대 정도. 그리고 추가 합격은 378점 정도까지 추가 합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는 이게 원점수를 보고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게 투 과목이랑 원 과목이랑 다르게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할만하네? 약간 상위권들 학생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투 과목, 원 과목이기 때문에 이 원점수가 그 원점수랑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두 분 수시로 합격하셨으니까 네. 수시로 합격한 분들의 평균적인 내신도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학교의 성격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라 제가 이제 여러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도 약간 갈피를 쉽게 잡지는 못했는데요.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점대 학생들인 것 같고 약간 경쟁이 치열한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한 2점대 중반 정도까지가 네, 컷인 것 같습니다. 일반고는 1등급 초반인가요? 제가 들었던 거는 초반대랑 중반대까지밖에 없었어요. 네. 두 분 모두 이제 입시에서 면접을 보고 들어오셨나요? 아, 네, 그렇죠. 그럼 면접을 준비했던 팁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기계균등 전형이라서 인성 면접이었어요. 그래서 전 막 소문이 생물 2 과목을 질문한다 막 이런 소문이 있어서 저는 수능 끝나고도 막 생물 2를 혼자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면접을 갔더니 정말 인성 면접이더라고요. 정말 너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냐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제가 그때부터 동물원 수의사를 꿈꿔서 동물원 수의사 하고 싶다고 했더니 해외 동물원과 한국 동물원을 비교해봐라 뭐 이런 질문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수의사를 꿈꾸시는 분이라면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만 조금 말을 잘할 수 있게 정리해 가고, 그렇다면 만약에 기계균등 전형이나 뭐 지역균등 전형 같은 인성 면접을 보는 전형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 수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MMI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다중 미니 면접을 봐요. 그래서 면접자가 대기를 하고 있고 총 5개의 방을 한 방당 10분씩 보면서 총 50분 동안 면접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방마다 다른 테마가 있는데 뭐 어떤 방 같은 경우에는 뭐 생명과학 교과 지식을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방 같은 경우에는 뭐 동물에 대한 어떤 상황을 준 다음에 어떻게 대처해라 라고 이렇게 문제를 던져주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면접들이랑 크게 다른 점은 대답을 준비할 시간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뭔가 즉석으로 대답할 수 있는 어떤 약간 위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동물 시사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동물 시사 문제의 현황이 어떻고 해결책이 어떻고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떤지까지 꼼꼼하게 정리하는 게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두 분 모두 어쨌든 서울대학교에 또 합격하셨고 또 수의학과에 합격하셨으니까 수험생들에게 알려줄 뭐 공부 팁이나 노하우 같은 거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정말 거의 1년 내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스스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1년 내내 공부하기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1년 초반에 즉 한 1, 2월 달쯤에 그럼 계획표를 짜는데 조금 특이하게 계획표를 짜보자 라고 해서 어떻게 짰냐면 이제 일주일 내내 공부를 하는데 일요일 하루는 비워뒀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월화수목금토 해서 내가 계획한 공부를 다 하면은 일요일 하루는 무조건 놀 수 있게.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월요일 날 밀렸다, 화요일 날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 밀린 거를 남겨놨다가 그거는 일요일 날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정말 좋았던 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일요일 날 악착같이 놀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공부의 목적이 바뀌니까 공부하는 게 막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해야 뭐 일요일 날 놀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하게 되던 것 같더라고요. 네. 약간 자기 스스로 앞에다가 이렇게 당근을 달아놓고 뛰는 토끼 같아요. 어쨌든 관점을 좀 틀어가지고 공부하는데 원동력을 얻으신 것 같아요. 그럼 수의학과를 목표로 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읽으면 좋을 만한 책을 추천해 주세요. 뭐 정말 많아요. 찾으시면 나오는 것도 많은데 제가 정말 감명 있게 읽었던 거는 28이라는 소설이에요. 근데 소설이 무슨 관계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동물로부터 시작돼서 사람들한테 옮길 수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주제로 담고 있는 책인데 특히 이제 이 책이 흥미로운 거는 다양한 인물들의 시선으로 그 사건을 다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인수공통 전염병이니까 동물들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에 걸린 개도 나오는데 그 개의 시선으로 보는 인수공통 전염병도 나와요, 이 책에서.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책을 수의학과를 가기 위해서 읽은 책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감명 깊게 받고 또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봤고,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서울대학교 이제 자기소개서에 쓸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그럼 학교마다 당연히 다르겠지만
수의학과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어떤 인재상일까요? 제가 이런 비슷한 질문을 면접에서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의사가 꼭 갖춰야 할 면모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 동물을 약간 인간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사도 마찬가지로 동물을 좀 더 이제 그냥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인재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여태까지 많은 정보를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수험생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텐데 마지막으로 수의학과 진학을 꿈꾸는 구독자분들과 전국의 수험생분들에게 희망찬 한마디. 네. 입시생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제가 영상 찍으면서 갑자기 또 옛날에 뭐 항상 행복하지만 않았던 조금 막막했던 기억이 막 떠오르는데 하루하루가 모여서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고 좀 더 수의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교생 수의학 아카데미라는 이제 좀 수의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캠프 같은 기간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행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여러 답변을 해드렸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정말 수의사를 꿈꾸신다면 그 꿈 포기하지 마시고 꼭 열심히 하셔서 내년이나 뭐 언젠가 꼭 후배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서울대 수의학과 편을 마지막으로 다양한 학과에 대해서 소개해주던 4년이 마무리되고 대신 미어캣이라는 채널에 새로운 모습으로 저희가 다양한 학과를 소개하러 찾아갈 테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학과 소개 영상 4년을 사랑해 주셨던 모든 구독자분들과 또 시청자분들에게 무한한 사랑 드리며 꼭 돌아오겠습니다. 구독하고